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동호입니다. 이번에 캐논 코리아와 함께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시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기초 영상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활용해볼 카메라는 입문자분들이 영상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EOS R50V고요. 차근차근 실제 영상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들과 소소한 팁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 정말 쉽고 재밌으니까 우리 함께 영상 촬영의 매력에 빠져보아요. 자, 우선 EOS R50V 카메라의 구성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 스트랩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렌즈 키트 제품의 경우 렌즈가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본체를 보시면 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센서를 덮어주는 뚜껑이 있는데 이것은 바디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은 핫슈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덮개가 있죠. 이 부분은 슈 커버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들은 물기나 먼지에 오염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는 잘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렌즈도 마찬가지로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렌즈 앞쪽에는 이렇게 전면 캡이 있고요. 보통 렌즈 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렌즈 뒤쪽에도 이렇게 후면 렌즈 캡이 있습니다. 보통 뒤캡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선 바디에 렌즈를 결합해 봐야겠죠. 우선 카메라가 꺼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렌즈의 뒤캡을 우선 열어줍니다. 렌즈의 뒤캡을 열어 놓을 때는 접점이라든가 뒤쪽에 렌즈가 손상되지 않도록 열린 곳이 위를 향하도록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바디캡을 돌려서 열어주세요. 바디캡을 열면 여기 빨간 부분이 있고 렌즈에도 보면은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을 맞춘 후에 결합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배터리를 결합할 차례입니다. 배터리는 아래쪽에 배터리실 도어를 열고 방향을 확인한 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터리를 빼실 때는 전원을 끄시고 배터리실 도어를 열고 잠금 레버를 살짝 누르면 배터리가 튀어나옵니다. 배터리 충전은 배터리를 분리 후 구성품에 포함된 충전기를 활용해서 충전을 하셔도 되고 배터리를 카메라에 넣은 상태로 카메라 측면에 있는 USB-C 포트를 활용해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USB-C 포트를 활용해서 충전을 할 때는 케이블을 결합 혹은 분리할 때 전원을 반드시 오프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이제 촬영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SD카드가 필요합니다. SD카드는 기본 구성품에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SD카드를 구입하실 때는 EOS R50V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시기 위해 V60 SD카드를 검색하셔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D카드의 경우 배터리실 도어를 열고 방향을 확인하신 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카메라를 켜봅시다. 카메라를 처음 켜면 날짜와 장소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정할 것은 시스템 주파수 설정입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봅시다. 참고로 인포 버튼을 누르면 큰 카테고리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렌치 모양의 아이콘으로 진입한 후 NTSC를 선택해줍니다. NTSC는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며 PAL은 유럽, 중국 등에서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송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나 개인 소장용이라면 사실 PAL로 설정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추후 프레임 레이트 설정이라든가 설명할 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긴 한국이니까 기본적으로 NTSC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동영상 녹화 크기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에 진입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녹화 크기에 들어가 보면 3개의 탭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이 해상도를 선택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프레임 레이트, 세 번째는 영상의 압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왼쪽에 해상도를 선택해 봅시다. 그러면 아래에 4K, 4K 크롭, FHD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4K와 FHD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4K는 3840-2160의 해상도를 가진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FHD는 1920, 1080의 해상도를 가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4K가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대신에 용량이 크고요. FHD는 해상도가 낮은 대신 용량이 작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기본적으로 4K를 추천드려요. 그럼 4K 크롭은 뭘까요? 4K 크롭도 4K니까 해상도는 3840-2160으로 똑같아요. 해상도는. 하지만 4K 크롭은 센서의 일부분만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렌즈를 쓸 때도 확대가 더 많이 되고요.
전반적인 화질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4K 크롭은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에 세 가지 탭에서 두 번째 프레임 레이트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탭에서 해상도를 4K로 선택한 상태라면 이제 프레임 레이트로 넘어왔을 때 23.98p 그리고 29.97p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빠르게 넘기면서 보는 거거든요. 1초에 24장의 사진을 넘기면 24p 영상이 되는 거고요. 1초에 30장의 사진을 넘기면 30p의 영상이 됩니다. 근데 또 24p가 아니라 23.98p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희한한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23.98p는 주로 영화나 뮤직비디오 등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고 29.97p는 뉴스나 방송, 예능 쪽에서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영화 같은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23.98p를 기본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럼 59.94p, 119.9p 이런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1초에 24장을 찍는데 1초에 60장 혹은 120장을 찍는다면 1초가 2.5배 혹은 5배까지 많이 찍히겠죠. 이 원리를 활용해서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23.98p를 기본으로 해서 찍는다면 29.97p조차 1.25배의 슬로우 모션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59.94p나 119.9p를 선택하시는 건 슬로우 모션을 찍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OS R50V에서는 4K 크롭에서 59.94p 선택이 가능하고 FHD에서는 59.94p와 119.9p의 선택이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탭은 LGOP, 롱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OS R50V에서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롱곱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결론이 나왔죠. 해상도는 4K로, 프레임 레이트는 23.98p로, 압축 방식은 LGOP로 선택을 하고 촬영을 하시고 슬로우 모션이 필요한 경우 4K 크롭에서 59.94p를 활용하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 복잡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동영상 기록 형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무슨 외계어 같은 글자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상 알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앞에 있는 HEVC, 요거는 H265 코덱, AVC는 H264 코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H265가 좀 더 최신의 코덱으로 용량 효율이 좋습니다. 다만 H264가 좀 더 오래된 만큼 호환성이 좋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최신의 H265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H265인 HEVC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422이니 420이니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크로마 샘플링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교한 CG 작업 같은 것들을 할 때 필요하게 되는데 422은 데이터가 좀 덜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420은 그거보단 좀 더 압축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게 크로마키 촬영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CG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압축을 더 해서 용량 효율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420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비트와 8비트가 있는데 이건 비트 뎁스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꽤나 차이점이 생겨요. 색상을 몇 단계로 구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색상이라는 것은 RGB, 레드, 그린, 블루의 조합으로 결정이 되는데 R인 레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8비트는 2의 8승, 그러니까 256개고요. 10비트는 2의 10승, 즉 1024개인 거예요. 하지만 RGB 조합으로 색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비트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해서 약 1677만 개의 컬러가 표현 가능하고 10비트는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해가지고 약 1억 개의 컬러 표현이 가능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기록 가능한 컬러의 개수가 많으면 흔히 개조 표현이라는 것이 좋아지는데 덕분에 피부의 부드러운 표현이라든가 그라데이션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 같은 곳 말이죠. 그런 곳에서의 표현력이 높아지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통의 상황에서는 위에서 두 번째인 XF HEVC S YCC 420 10비트 요거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영상 촬영을 위한 필수적인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SD카드를 포맷해 줘야 돼요.
SD카드의 포맷은 SD카드를 새로 샀을 때 혹은 다른 카메라에서 활용하다가 이 카메라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혹은 용량이 가득 찼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포맷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맷은 렌치 모양의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카드 포맷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OK만 눌러주시면 돼요. 로우 레벨 포맷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는 하실 필요 없고 SD카드에 에러가 났다던가 아니면 뭐 좀 확실히 느려졌다는 것이 느껴질 때 가끔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SD카드는 반드시 카메라에서 포맷하시고요. 컴퓨터에서 카드를 포맷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제 정말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OS R50V의 동영상 녹화 버튼은 2개가 있고요. 액정에서 터치로도 녹화가 가능해요. 스위블 액정은 270도가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돌리지는 말아주세요. 대부분의 조작은 터치로도 가능하지만 엄지손가락으로 다이얼과 그리고 십자 버튼을 활용해서도 카메라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한 영상은 리뷰 버튼을 눌러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마이크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포커스는 AF 그리고 MF로 구분을 합니다. AF는 오토포커스로 자동으로 포커스를 잡아주게 되고요. MF는 수동 포커스로 렌즈의 포커스링을 직접 돌려서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렌즈에 따라서 AF, MF 스위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경우라면 AF로 두시면 되고요. AF, MF 스위치가 없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AF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AF, MF 스위치가 없는 렌즈에서 AF, MF 설정을 변경하려면 메뉴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손떨림 보정은 촬영할 때 흔들림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렌즈에 따라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 탑재된 렌즈가 있고 아닌 렌즈가 있어요. 그리고 렌즈에 따라서 IS 스위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IS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IS를 켜놓으면 되고요. 렌즈 이름에 IS가 들어가면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는 렌즈인데 그런 렌즈 중에서도 IS 스위치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손떨림 보정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렌즈들의 경우 IS 온오프 설정을 메뉴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액세서리 없이 카메라와 렌즈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핸드헬드 촬영을 해볼 거예요. 핸드헬드는 여러모로 파고들수록 어려운 촬영 기법이긴 하지만 RFS 1430mm 렌즈는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핸드헬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가급적 처음 앵글을 잡은 그대로 촬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뭔가 예쁜 게 보인다고 이렇게 찍고 있다가 따라가야지 하고 카메라를 휙휙 움직이지 말고 최대한 고정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또 카메라를 최대한 몸에 붙일 수 있는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두 손을 활용하시고 가능한 상황이면 두 팔을 최대로 몸통에 붙이고 촬영을 해주세요. 혹은 주변에 사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난간이나 벽 등에 몸을 기대거나 아니면 테이블 같은 데 가볍게 팔을 올려놓고 찍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세요. 핸드헬드를 한다 그러면은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숨을 참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오래 촬영하기 힘들거든요. 그 누구라도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면서 삼각대처럼 아예 고정 촬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흔들리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도로 흔들리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핸드헬드 촬영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드 다이얼을 A+에 놓고 촬영을 시작하면 됩니다. 마치 스냅 사진을 찍듯이 간단히 산책을 하면서 인상 깊은 것들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세요. 핸드헬드 촬영은 카메라가 살짝씩 흔들리기 때문에 고정된 무엇인가를 찍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상의 핵심은 움직임이에요.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찍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영상에서도 화면에 빛과 그림자가 골고루 나타나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빛이 닿는 곳을 찾으면서 명암의 대비를 찾는 것도 좋고요. 혹은 컬러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오브제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것을 찍더라도 여러 가지 사이즈로 담아보세요. 이제 넓은 인테리어를 찍었으면 예쁜 소품을 확대해서 찍는 식으로 말이죠. 녹화 버튼을 눌렀으면 최소 10초를 기다려주세요. 생각보다 편집할 때 보면 이거 조금만 더 오래 찍을걸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찍힐 수도 있고 말이죠. 충분히 찍는다는 마인드로 촬영을 해주세요. 야외에서는 워낙 밝아가지고 저희가 LCD를 보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LCD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화면 밝기 옵션에 들어가서 LCD 액정의 밝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촬영을 할 때 마인드 셋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내가 받았던 그 느낌을 영상으로 표현해보자 하는 마인드로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이걸 맛있어 보이게 찍을까? 그리고 예쁘게 떨어지는 빛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찍어야지 이 빛을 영롱하게 담을 수 있을까? 혹은 멋진 풍경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광경을 멋지게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의 경우 마음에 드는 컷들은 제가 그 공간, 그 시간에서 느꼈던 감정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탄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팁들을 드렸지만 촬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꼭 찍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오는 상황이라면 앞에서 말한 팁들을 모두 무시하더라도 촬영을 무조건 시도해보고 영상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는데 촬영을 하고 렌즈를 분해 결합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먼지가 들어가거나 오염이 되거나 하기 마련이에요. 이럴 때 카메라나 렌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특히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카메라의 센서나 렌즈는 이미지를 기록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오염되거나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선 카메라 센서에 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섣불리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블로어로 이렇게 뽁뽁이라고 하죠. 블로어로 가볍게 불어내기만 하는 것이 좋고, 블로어를 쓸 때는 바디를 바닥으로 향하게 하는 편이 좋아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블로어로 청소가 되지 않는다면 캐논 센터에서 전문가에게 클리닝을 의뢰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청소를 할 만한데 렌즈 와이퍼라는 것을 추천해요. 보통 이렇게 생긴 렌즈 와이퍼인데, 렌즈 와이퍼를 쓰기 전엔 렌즈도 마찬가지로 블로어로 먼지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렌즈 와이퍼는 뜯어서 펼치시고요. 살짝 가볍게 알코올을 날려 보내줍니다. 적당히 접어서 부드럽게 렌즈 알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블로어를 불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렌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경우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 1편에서는 기본적인 EOS R50V 카메라의 셋업을 살펴봤고요. 2편에서는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을 살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